모자보건과 학교보건 벼락치기 11분. 급하신 분은 이 영상 먼저 보세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두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말 그대로 모자가 뭐예요? 엄마와 자식입니다.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나올까요? 이 모자의 대상이 누구냐? 정말 제일 잘 나옵니다. 엄마는 누구를 엄마라고 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우리가 모성의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다 엄마예요. 자는요? 6세 미만이면은 자입니다. 1에서 5세. 우리나라는 만으로 하니까 사실 6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6세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7세, 8세다 하면은 모자보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모자보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전 인구의 50에서 70%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50%이다, 반 이상이다, 60%이다, 70%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인구의 3분의 2이다 다 맞아요. 뭐가? 모자보건이 왜? 임산부, 가임기 여성, 그리고 아기들 6세 미만 이게 인구의 반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70명이 모자보건인데 70명이 건강이 비리비리해. 다음 세대 인구 자질이 너무 나빠지겠죠. 근데 건강해. 다음 세대 인구 자질이 좋아지겠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높은 사망률, 불균한 기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 국민이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질병 예방 사업의 효과가 크다, 효율적이다. 이 사람들이 건강하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캠페인에도 다 효과가 크겠죠.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니까 사망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아 사망률이 지표이다. 무슨 지표? 영아는 0에서 1세야. 이 0에서 1세 애기들이 죽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 나라의 보건 수준이 너무너무 0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보건 지표, 건강 지표에 표준이 되는 게 바로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 사망률 공식 뭐예요? 영아 사망률 공식 분모가 뭐냐? 이런 거 문제 나왔잖아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라고 했죠? 0에서 1세 애기들이 죽은 숫자. 여기는요, 그해 태어난 애기의 총 숫자. 2022년인데, 올해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100명 태어났다. 근데 10명 죽었다. 100분의 10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문제, 산정관리 횟수입니다. WHO가 뭐예요?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권고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 병원을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라. 그것을 산전관리라고 한다. 출산 아닙니까? 태어나기 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관리를 해라. 어떻게? 임신 막달에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라는 거.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전치 태반과 태반 조기 박리이 생겨서 아기가 또 소리 없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통증이 없는 거, 전 통증이 없어요. 전치 태반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임신 90개월 말고 그 전에 8, 9개월에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가라. 그리고 7개월 이전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이거예요. 이거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임신 8, 9개월이면은 한 달에 2번. 막달에는 매주. 그럼 만약에 32주 된 임산부가 하면은 얼마에 한 번 가야 돼요? 4, 8에 32. 8개월이야. 그러면은 8, 9개월이니까 2주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27개월 됐어. 4, 7에 28. 7개월이 안 됐구나.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라.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 모으셔도 됩니다. 산용열. 아기 낳고 산모가 38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나. 그러면은 산용열 감염됐다 이거예요. 산용열의 원인균 뭐예요? 연쇄상 구균이었잖아요. 매독균은요? 트레포네마 팔레듐이었잖아요. 산용열. 소리 없이 다 죽여. 연쇄상 구균 기억하세요. 모자보건, 학교보건 볼게요. 나오는 거 뻔한 거예요. 모자보건 사업이 왜 중요하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주고 얘네를 건강하게 만들면 사망도 감소되고 건강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노인의 보건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니까 뭔가 거동도 불편하고 하니까 노인도 건강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모자보건 사업에서 모자보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는 뭐냐? 사망률도 높은 데다가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니까.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렸어. 예방접종 안 맞아서. 그럼 평생 그 장애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이 기형아를 캐치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 배운 거. 선천성 대사 이상 증후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폐호당갈갑부 그게 국시 안 나와서 제가 뺐는데 무슨 페닐케톨류증 뭐 호모시스틴요증 단풍 뭐 그 병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빨리빨리 고치면은 평생 기형아를 면한다 이거예요.
모자보건의 대상자 엄마는 누구다? 일단 임신이 가능한 여성 15에서 49세도 엄마이다. 그리고 임산부나 아기 낳고 6개월 이내라고 하면은 다 모자보건 대상이 된다. 자는요 출생 후 6년 미만이면 된다. 7세 8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유아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다 된다. 원래는요 영아는 0에서 1세, 유아는 1에서 3세죠. 그러면 여기서 모자보건이 유아니까 3세까지 되는 게 아니라 6년 미만 5세까지는 된다. 그래서 이게 맨날 나오는 거예요. 모자보건 사업의 대상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뭐 이런 게 답으로 나옵니다. 신생아 정의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태어난 지 28일 이내에 영유아, 한 달 안 된 아기가 신생아입니다. 또 모자보건 사업의 주요 평가 지표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3번 중에 2번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초 키워드예요. 영아 사망률이 뭐냐? 그 해 태어난 총 출생아 분의 0에서 1세 죽은 아이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뭐냐? 그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가 분모이다. 분자는 그 0에서 1세 애기들이 죽은 수이다. 영아의 예방접종 주의사항 귀가하셔가지고요. 3시간 동안은 아기를 주의 있게 관찰해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이게 좋겠죠? 예방접종 전에 만약에 엄마가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내일 아기 예방접종인데 오늘 뭐 하면 될까요? 네, 오늘 목욕시키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종 전날 목욕시키라는 거예요. 접종을 맞으신 날은 주사 자국에 물이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어서 목욕 안 시키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오세요. 왜 선생님? 오전에 접종을 해야 저희 병원 문 닫기 전에 아기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오실 건가요? 아기 컨디션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예방접종의 주의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접종 전날 목욕시킨다. 아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당일 오전에 접종한다. 왜? 오후에 어떤 변수나 예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항상 병원 문 닫은 6시 이후에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토요일 밤, 일요일 약국문 닫은 때부터 항상 아파요. 잘 체하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전문가가 없는 날 꼭 그렇게 아프다. 컴퓨터도요. 꼭 그 전문가 오면은 고쳐지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망가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세상이. 그래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오세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뭐 일일이 다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이 말 안 해요. 어차피 다 중요한 것밖에 안 뽑았습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요. 아나필락토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접종 후 한 30분은 병원에 있으면서 관찰하는 게 좋지. 엄마가 아기 데리고 바로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아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병원에 30분 기다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적어도 3시간. 빠르면 30분 안에 웬만한 아나필락틱 쇼크는 다 오는데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3시간은 아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라. 그냥 이건 나름 병원에서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접종 당일은 목욕시키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서 주사 맞았을 때 선생님 목욕해도 돼요? 보통은요, 의사 선생님은 그러십니다. 3시간 지나서 샤워는 괜찮다. 근데 사우나나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몸에 이렇게 구멍이 아무리 작은 바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 속으로 뭐가 들어가서 정말 재수없으면 감염되거든요. 사실 당일날은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산장 관리의 뜻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내볼게 맞춰보세요. 화면 보지 마세요. 임신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모성 사망률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이 모성관리법이 뭐냐? 산정관리입니다. 산정관리 언제부터 하죠? 임신이 의심되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임신이 확실하게 됐을 때다? 아니에요. 남편이 맨날 핸드폰만 보고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지. 바람 피고 나서는 관리 안 됩니다. 남녀 상열지사예요. 정분 나면 뛰기 어렵다. 분만 예정일을 알려고 합니다. 병원 갔어요. 뭔가 임신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뭐 물어보죠? 월경 시작일이 언제세요? 물어봅니다. 보통은 월경 시작일 끝난 날 다 물어보는데 이 분만 예정일은 시작일. 월경을 스타트한 날짜를 물어봅니다. 오늘 기준으로 15일이에요. 이날이 만약에 생리 시작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애기 언제 나오죠? 월에다가는 9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3인데 헷갈리니까 9만 더하세요. 9월 7일 이렇게 기억하세요. 9 더하고 7 더하는 거예요. 18. 15에다 7 더하면은요 12. 18은 12개월 빼기니까 6월 22일. 다음 연도 2023년도 6월 22일이 아기가 나오는 분만 예정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월경 시작일에다가 9월 7일을 더하시면 돼요. 9월 7일을 더하세요. 뭐 빼고 더하고 뭐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그냥 9 더하고 7 더한다. 9월 7일을 더한다. 그러면은 분만 예정일이 나온다. 요거 확률은 있으니까 해드린 거예요. 산장관리 횟수는요?
막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매주 이 말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4번 이렇게 해도 알 수 있게끔 제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 매주 봤어. 근데 한 달에 4번 이렇게 하면 또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 동의어를 다 알아야 돼요. 8, 9개월은요 2주마다 한 달에 2번 또는 14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7개월까지는 4주마다 4주마다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임신 27주이다. 정기 진단 횟수는 언제냐? 그러면 4, 7, 28. 7개월 이전이니까 4주마다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뭔가 방문하고 할 때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또 그 학력이나 지식이 좀 낮은 사람들 먼저 한다 그랬어요. 산장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임신 중독증 검사 방법은 소변 검사이다. 혈 채소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혈압 재고, 체중 재고, 소변 잽니다. 체중 재고, 소변 재요. 뭐 체온 재는 거는 다 기본이죠. 코로나 시대에 체온은 그냥 무조건 재는 건데 그건 임산부만 재는 건 아니에요. 임산부는 혈압, 체중, 소변을 잰다는 거 이렇게 재가지고 혈압 쟀는데 고혈압 나왔어. 그럼 임신 중독증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체중 쟀는데 너무 많이 그럼 부종이 있으신가? 그 소변을 봤는데 단백뇨가 나왔어. 그럼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일 수 있잖아요. 자간증 가기 전이 자간전증이죠. 거기에 경련이 플러스 되면은 자간증이라는 거, 임신 중독증이라 이 말입니다.